유병헌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 검거 관련 소식, 또 장남인 유 씨가 잡혔지만 과연 재산 환수를 제대로 다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의 박성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박 기자, 먼저 궁금한 게 과연 유대균 씨가 정말 오피스텔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은 채 계속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건 없습니까? 네, 경찰도 깜짝 놀랐다라는 이런 반응이었는데 유대균 씨가 경찰에 처음 검거됐을 때 처음 한 얘기가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맞냐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유병헌 전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 지난 22일이었죠. 유대균 씨가 발견된 것이 25일입니다. 4일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맞냐고 물어봤다는 것인데 경찰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른 연락 수단도 그러면 완전히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유대균 씨가 묵었던 오피스텔 안에서 휴대폰은 딱 한 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의 주인이 이 오피스텔 실거주자로 되어 있는 이 하 씨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경찰이 이 휴대폰 내역을 보니까 통화한 내역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석 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아무런 휴대폰이 없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외부에서는 대포폰이다,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오피스텔 안에서는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하 씨를 통해서만 어떤 연락이 오고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균 씨의 수배 전단에도 얼굴이 나와 있고요. 또 좀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완전히 은신할 수가 있는데 같이 은신했던 박수경 씨의 경우는 좀 들락날락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이곳을 특정하면서 제일 먼저 이 오피스텔의 CCTV를 확인해봤다는 건데요. 이 오피스텔의 녹화 기간이 일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안에는 이 오피스텔에서 나고 들어간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오피스텔 실소유자였던 이 그 하 씨가 2, 3일 간격으로 음식을 제공해 줬다고 하는데요. 이 그 CCTV 화면을 보시면 이 문을 열었을 때 음식점 전단지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음식을 시켜 먹은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음식을 시켜 먹어서 이렇게 배달이 왔던 적은 전혀 없었고요. 이 하 씨가 오로지 음식을 갖다 넣어줬다. 다시 말해서 이 도피해 있는 기간 동안 접촉한 사람은 하 씨밖에 없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석 달 중에 일단 CCTV로는 일주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감쪽같이 은신해 있던 이런 유대균 씨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유병헌 전 회장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직후에 유대균 씨의 검거에 주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찰은 유대균 씨가 적어도 구원파로부터 조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확고하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유대균 씨에 대한 수행원들의 행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 오피스텔이 유대균 씨의 수행원이었던 하 씨의 여동생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주목했던 것은 이 하 씨 여동생의 거주지, 실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이 휴대폰 요금 내역서가 오는 곳이 서로 달랐다는 것인데 이 휴대폰 요금 내역서가 지금 현재 이 유대균 씨가 발견된 이 오피스텔로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다르다. 그럼 분명히 여기에 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유대균 씨가 발견되기 하루 전에 경찰이 미리 전날 가서 하루 동안 잠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 움직임이 없자 경찰이 이 하 씨를 데리고 이 오피스텔로 갔고 문을 두드려 봤는데 반응이 없었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안에 누가 있는 것인데 경찰도 안에 당시만 하더라도 누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박수경 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추측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박수경 씨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그 오피스텔 안의 공간이 5.8평 정도로 매우 좁은 공간 아닙니까? 경찰이 들어가고 있는 가 보니까 안에 유대균 씨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경찰도 매우 놀랐다. 이렇게 경찰 고위 관계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원래는 들어갈 때 이 안에 유대균 씨가 있을 거라고는 미리 예측을 못했군요. 네, 그래서 그게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21만 거소를 자기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쭉 수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이런 그 추적하는 대상을 일일이 검찰과 협의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 씨의 거주지도 검찰과 미리 상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훈 기자 말대로 경찰이 몰랐을 가능성도 크고 또 뒤에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공조가 안 됐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도 유대균 씨인지 몰랐기 때문에 구태여 보고할 필요를 못 느꼈다. 뭐 이런 해명처럼도 들리긴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장남인 유대균 씨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병헌 씨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지만요. 차명으로 돌려놓은 재산이랄지 재산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유대균 씨를 잡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됩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예. 높은데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이 세월호 사고로 인한 처리 비용과 관련해서 집계한 비용이 4,031억 원입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이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이 범죄 은닉 재산으로 본 것이 2,400억 원이고요. 이 중에 이미 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힌 확인된 재산이 1,054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 전 회장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추징이라는 것은 생존에 있을 당시 형사적인 재판에 의해서 추징하는 것인데 예. 본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 일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다시 말해서 민사 소송 형태로 재산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유병헌 씨는 지금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장남인 대균 씨가 어쨌든 상속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또 유대균 씨한테 그걸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대균 씨는 구원파에서 장남이지만 사실 핵심이 아니고 도피 과정에서도 구원파에서 크게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박성훈 기자가 앞서 얘기했듯이 실세가 사실 차남인 유혁기 씨다고 많이 얘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대균 씨만으로는 구상권 행사가 다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민법을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면 현재 유병헌 회장이 사망하는 순간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이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유병헌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가 있고 또 자식은 모두 4명이 있죠. 예. 장남 지금 우리가 검찰에서 체포한 유대균 씨를 비롯해서 유혁기 차남 그리고 장녀 유섬나 씨와 차녀 유상나 씨 이렇게 2남 2녀입니다. 재산 상속 비율로 보면 권윤자 씨 부인에게 11분의 3 그리고 예. 나머지 자식들에게 11분의 2씩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부인과 유대균 씨는 체포가 됐지만 나머지 핵심으로 지금 현재 지목되고 있는 유혁기 씨와 유섬나 씨는 아직까지 신병 인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섬나 씨는 지금 프랑스에 구금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신병 인도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 상속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차명 재산인가 본인 재산인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실제 이게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됐을 때는 모두 다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들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차명 재산 같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세인 유혁기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가 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보도에도 보셨지만 실제 유대균 씨가 연루된 비리 의혹은 현재 99억 원으로 검찰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차남인 유혁기 씨가 559억 원, 그리고 유섬나 씨가 492억 원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비하면 현재 유대균 씨의 혐의는 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기자였습니다.